쿠팡이 흔들리면 그 파이 누가 가져갈까? 답은 뻔해 보였습니다. 바로 알리, 테무 같은 중국계 군단 C커머스의 독식이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쿠팡에서 튕겨나간 소비자들이 당연히 더 싼 중국 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중국 플랫폼들이 더 깊은 지옥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먼저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자료부터 보시죠. 쿠팡을 떠난 탈팡족 규모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용자가 100만 명 넘게 증발했거든요. 웬만한 중견 앱 전체 이용자가 한꺼번에 사라진 셈입니다. 그때 알리나 테무는 아마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한 곡 먹으려고 수조 원씩 준비했는데 라이벌이 알아서 꼬꾸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잔혹했습니다. 중국 플랫폼 대장격인 알리익스프레스 지난달 마지막 주 이용자가 한 달 전보다 17% 넘게 급감했습니다. 440만 명이던 이용자가 순식간에 360만 명대로 주저앉은 것이죠. 더 심각한 건 결제 데이터입니다. 앱 구경하는 사람보다 실제 돈 쓰는 사람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핵심인데 알리의 결제 건수는 무려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이용자 줄어든 것보다 결제가 더 많이 빠졌다? 이건 남아있는 사람조차 이제 선뜻 결제 버튼을 못 누른다는 소리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던 테무도 엔진이 꺼졌습니다. 주간 이용자도 줄었지만 결제 건수가 17% 넘게 하락하며 성장세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패션 전문 시인은 더 처참합니다. 결제 건수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왜 쿠팡의 악재가 중국 플랫폼에겐 더 큰 악재가 됐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쿠팡 사태의 가해자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소비자들 뇌리에 중국과 개인정보라는 단어가 아주 최악의 조합으로 박혀버린 셈이죠. 보안 때문에 쿠팡 떠나는데 더 불안한 곳으로 갈 수는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죠. 초저가라는 달콤한 유혹도 생존 본능 앞에서는 힘을 못 쓴 셈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외면, 단지 보안 걱정 때문만이었을까요? 사실 그 내면에는 그동안 참았던 불만들이 화약고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생각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이번 사태는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죠. 그동안 알리나 테무 쓰면서 묵혀뒀던 찝찝함이 쿠팡 사건을 계기로 터진 겁니다. 사실 알리와 테무 이미 과거에도 보안 문제로 정부한테 거액의 과징금 맞은 전력이 있잖아요. 알리바바 19억, 테무 13억. 소비자들 입장에선 정보 털려서 화나는데 똑같이 사고 냈던 곳으로 옮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었던 거죠. 여기에 진짜 치명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먹고 마시고 바르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알리, 테무에서 파는 화장품이랑 주방용품 10개를 검사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10개 전부 짝퉁이었습니다. 단순히 가짜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성분을 보니 정품이랑 딴판인데 심한 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정수기 필터는 정수 기능이 아예 없는 깡통 수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저가 살 때 품질 좀 떨어지는 건 감수하죠. 다이소보다 못해도 가격이 깡패니까 한 번 쓰고 버리자 싶으니까요. 하지만 내 피부가 뒤집어지고 가족이 마시는 물이 오염된다.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가격이 아무리 싸도 생명을 포기할 소비자는 없으니까요. 여기에 조잡한 인터페이스와 촉하면 뜨는 경품 팝업까지. 처음엔 게임 같아서 재밌었지만 반복되니 피로감이 쌓인 겁니다. 쇼핑의 본질은 편하게 찾아서 안전하게 받는 건데 C커머스는 눈속임에 너무 치중했거든요. 결정적으로 그 강력한 무기였던 가격마저 예전만 못합니다. 프로모션은 줄고 환율은 오르니 국내 최저가랑 큰 차이가 없어진 거죠. 배송은 보름 넘게 걸리는데 품질은 복불복이다? 이제 굳이 보안 위험 감수하며 쓸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중국 플랫폼은 쿠팡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싸구려 물량 공세로는 채울 수 없는 신뢰의 빈자리를 소비자들이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쿠팡도 싫고 중국도 싫은 그 100만 명의 쇼핑 난민들,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갈 곳 잃은 소비자들의 선택, 결국 검증된 국내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쿠팡이랑 C커머스가 보안 문제로 싸우는 사이 그 빈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거든요.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네이버와 11번가 같은 토종기업들이 된 셈입니다. 특히 네이버의 성적표 정말 돋보입니다. 검색부터 결제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니까요. 최근 한 달 데이터를 보면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이용자가 11%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달 쇼핑 앱 신규 설치 1위도 차지했죠. 쟁쟁한 중국 플랫폼 다 제치고 탈팡족을 가장 많이 흡수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신선식품 강자 컬리와 손잡은 게 신의 한 수였죠. 쿠팡 쓰던 분들 가장 걱정했던 게 새벽 배송이었는데 네이버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 겁니다. 11번가의 부활도 눈부십니다. 주간 이용자 400만 명 돌파하며 결제 건수가 무려 37% 급증했거든요. 특히 빠른 배송 서비스 신규 고객이 작년보다 230%나 폭증했습니다. G마켓, 쓱닷컴도 다 같이 웃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이제 명확하죠? 조금 비싸고 조금 느려도 내 정보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쿠팡의 성벽은 높습니다. 하지만 독주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런데 말이죠. 토종 기업들이 웃는 사이 무너진 중국 플랫폼들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단순히 이용자 줄어든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정복 시나리오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수조 원 쏟아붓겠다던 장기 로드맵이 중단될 위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알리프레시입니다. 작년 10월에 신선식품 초저가로 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1월 기준으로 판매 품목은 반토막 났고 서비스 점검이라며 멈춰있는 상태죠. 한국의 깐깐한 기준을 가격 하나로 뚫으려던 오만이 불러온 결과일까요? 테무도 비슷합니다. 지난달에 김포 물류센터 계약을 전격 해지했거든요. 한국 온 지 8개월 만에 짐을 싼 겁니다. 뒤늦게 사람 뽑고 약관 고치며 수습 중이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 잡기엔 역부족이죠. 결국 이번 사태 한국 이커머스의 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필승 전략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확신을 주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것이죠.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